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5월 8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LG엔솔 삼성 SDI 1분기 글로벌 성장 SK온 뒷걸음질 이유는? 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 1분기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SK온은 같은 기간 역성장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8일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올 1분기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21.7GWh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7.8% 성장한 규모입니다. 삼성 SDI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같은 기간 36.3% 확대됐습니다.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의 올 1분기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은 총 23.5%로 집계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3.6%, 삼성 SDI 5.3%, SK온 4.6% 등이다. 점유율 순위는 LG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 SDI 5위, SK온 6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1분기 점유율 1, 2위 기업은 중국 CATL과 BYD다. 각각 점유율 37.9%, 14.3%를 차지했습니다. 4위 기업은 점유율 5.8%를 차지한 일본 파나소닉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아파트 입단 신고가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전용 면적 약 90평형은 지난달 18일 역대 최고가인 73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2022년 10월 59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1년 6개월 새 13억 5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달 8일에는 전용 159제곱미터가 48억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4월 거래 이후 1년여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초고가 단지 거래는 금리나 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며 미래 가치를 본 자산가들이 매수에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1단지 전용 68제곱미터는 지난달 10일 6억 5,5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중저가 단지가 몰려있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창동한신 전용 84제곱미터도 지난달 1일 역대 최고가인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이 나온 이후 신혼부부 등의 문의가 늘었다며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특례 대출을 이용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저리 대출이 가능한 단지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성북구에서 12건, 노원구 8건, 도봉구 7건 등이었습니다. 성북구 정릉동 청구아파트 전용 83제곱미터가 2019년 10월 3억 2,500만 원에 거래된 후 올해 4월 5억 8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연준 닐 카시카리 기준금리 장기간 동결입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거나 고용시장이 현저하게 약화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 발언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신호로 지속적인 주거비 상승 등 주택시장의 회복력에 주목하였습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 역전은 정책이 긴축적임을 방증하나 물가 지표를 보면 그 정도가 타당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긴 시간 동안 기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추가 인상 가능성보다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우에다 기시다 엔화 약세 긴밀히 모니터링입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며 엔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은 경제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수행에 있어 이를 모니터링할 방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최근 통화 움직임, 경제, 금융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서도 대책을 공유하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가이던스에 부합하는 외형 성장 진행 중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의 2024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4.7% 증가한 1,763억 원이지만 영업손실은 97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였습니다.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카카오페이 결제, 대출 중개, 보험 중심으로는 증가하였고 해외 결제와 오프라인 결제가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카카오페이의 투자 의견은 단기 매수를 제시하며 목표 주가는 6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오프라인 결제액과 매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며 금융 서비스 중 증권 및 보험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부문에서는 삼성페이와 제로페이 연동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 커버리지 확대로 외형 성장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험 부문에서도 라이프, 디지털, 레저, 임베디드 4개 영역에서 차별화된 보험 상품 출시를 통해 고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마이데이터와 소비데이터를 포괄한 데이터 기반 사업의 고도화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단순 상품 포트폴리오의 확장을 넘어 결제와 금융 서비스 영역의 시너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분석 리포트는 목표주가 상향, 업종 내 탑픽 유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의 2024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40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위탁매매 수익과 IB 관련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고 금융자산 평가와 처분 손익 증가, 주식시장 호조로 인한 이자 손익도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연간 예상 상향 조정으로 목표 주가를 82,000원으로 상향하고 업종 내 탑픽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교보증권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시현으로 연간 이익을 상향 조정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한국금융지주의, 위탁매매, 자산관리, IB, 저축은행 등 자회사를 통한 수익 다변화와 경쟁력이 더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4년 5월 7일 주가 기준 한국금융지주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약 4.8%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업 분석 리포트는 교보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5월 8일 수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